자, 동기부여. 앞서서 리더십이 어떤 리더의 어떤 특성도 중요하지만은 특성과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상황에 따른 그 리더십이 소위 요구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 동기부여는 어떻게 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할까 뭐 이런 얘기예요. 어, 하게 할까 그죠? 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방향으로 개인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해 보면서 어떤 선생님이나 또 부모, 엄마나 아빠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모나 고모나 뭐 삼촌이나 뭐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얘기를 하기 싫은데도 어떻게 얘기 듣다 보면 설득을 잘 당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일을 하긴 하는데도 진짜 하기 싫어 짜증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엄마가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든가, 아빠의 뭐 용돈이 필요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빠의 매가 무서워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6년, 중고등학교 때 6년 합쳐보면 그 각각의 담임 선생님들도 학생을 지도하면서 공부하게 하거나 설득할 때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경우가 좋고 다른 경우가 나쁘고 꼭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상황 이론에서 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A 스타일이 좋고 저런 상황에서는 B 스타일이 좋고 꼭 특성만 가지고, 그러니까 다 애들한테 저절로 하도록 부드럽고 그냥 간섭 안 하고 하는 게 좋을까? 스스로 잘하는 애들한테서는 그게 더 좋겠죠. 그러나 축구 경기나 또 야구 또는 뭐 군대 이런 데서는 어떻게 있어요? 좀 강한 스파르타식 교육이 더 훌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좋다 이런 결론은 좋지가 않죠. 자, 동기부여 이론도 크게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동기부여의 그 내용이 중요하냐? 내용도 뭐 중요하지만은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있잖아. 하기 싫은데 어지를 할 때 참네. 그죠? 엄마가 할 수 없이 해라니까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친구지간에도 그런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동기부여를 시켰지만은 일을 시켰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화 이론이라 그래요. Reinforcement Theory, 프로세스 theory, 이건 과정 이론, 그죠? Content, 내용이죠, 그죠? 내용 이론. 자, 그 내용 이론은 그죠? 어떤 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가? 뭐 어떻게 보면 보상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거나 용돈을 많이 준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기분 좋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과정 이론은 일을 시키는데 너 이거 해! 이거보다 뭐예요? 이것 좀 해줄래? 야 이거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직원이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자식이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뭘 잘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과정 이론이고요. 강화 이론은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즉 사람의 행동은 환경적인 결과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내용도 살펴봤지만 강화 이론이 그래도 가장 최근에 발달된 이론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 내용 이론이나 과정 이론은 초점을 사람에게 두고 사람들이 왜 특정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만 올려주면 애들이 잘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저 앞에서 그 경영학 발전사에서 보면 이요인이라고 있었죠. 유생 이론과 뭐 그런 거 살펴봤을 때 우리가 월급이라는 급여라는 게
만족 요인이 아니라 불만족을 제거해놓는 요인이라고 본 적이 있었죠. 그런 거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에 리더가 부하 종업원들의 욕구가 뭔지, 욕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 이것은 우리가 경영학의 역사를 배울 때도 이미 나왔었죠. 사실 이런 것들은 경영학에서 연구했다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위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데서 나온 건데, 경영학에서 이걸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로는 저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보면은, 자, 욕구를 이렇게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욕구 5단계론의 특징은 이 계층처럼 요 하위 단계에 있는 욕구가 달성이 돼야만, 충족이 돼야만 다음 욕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은 안전 욕구, 소속의 욕구, 이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즉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 단계의 욕구를 아무리 충족해 주어도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뭐 자아 실현을 해라, 어서 존경을 뭐 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뭐 쓸데없는 얘기가 되겠죠. 들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은 ERG 이론이라는 건데, 이것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과 뭐 내용은 비슷해요. 보세요. 알더퍼라는 학자가 나온 건데, ERG가 뭐냐면, E가 existence need, 존재 욕구, 관계 욕구, relatedness, relation,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의 욕구. 그 다음에 G는 growth, 여기도 needs 이렇게 더 썼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존재, 이거는 내가 뭐 살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강, 뭐 가정의 집 이런 거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저 앞에 보면은 생존 욕구와 안전의 욕구하고 매슬로우의 그 욕구하고 거의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 욕구가 충족이 돼야만 관계 욕구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매슬로우하고 다른 점은 존재 욕구가 올라가서 관계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퇴행, 좌절되면은 퇴행을 해서 존재 욕구를 더 충족히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강화가 돼서 올라가야 되겠죠. 강화가 돼서. 자, 그래서 관계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성장의 욕구로 간다는 거죠. 자, 만약에 또 성장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퇴행이 돼서 관계 욕구로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관계는 항상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과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또 맥클리랜드의 학습된 요구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선 그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우리가 저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죠? 살펴봤었습니다.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그 동기 요인, 소위 이건 만족 요인이에요. 일을 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만족 요인인 위생 요인이 있었어요. 그죠? 위생 요인을, 그러니까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을 충족시켜주는 거 하고 또 만족 요인을 충족시켜준 요인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주면 동기 요인, 그러니까 동기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취감, 또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또 일 자체가 또 재미있어야 되죠. 책임감,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생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불만족 요인이라고 했었죠. 거기 보면 규칙과 관리,
감독, 지휘,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작업 조건, 안전, 여기 쭉 지금 열거한 항목들이 뭐예요? 이런 게 잘 안 되면 회사 가기가 싫어지죠? 그죠? 여기에는 급여도 들어가는 거예요. 급여. 월급이 넘치고, 진짜 회사 가기 싫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없애주면은 회사는 오는데,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려면은 뭐예요? 동기 요인을 충족시켜주는 회사의 경영자의 리더의 방침과 지휘가 요구되겠죠. 좀 쉬었다가